그는 전체 전략팀 앞에서 나를 꼰대라고 불렀다. 마치 자기가 산소라도 발명한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링크드인에서 베껴온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 내가 만든 규정 준수 체계를 나에게 다시 설명하려 들었다. 나는 그를 바로잡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19년 동안 마셔온 그 형편없는 탕비실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전무님 돈으로 들어간 어느 MBA 출신인지 모를 김지훈 이사가 내 감사 지적 사항을 피해 망상적인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첫 번째 진짜 신호였다. 이건 최적화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지우려는 시도였다. 사람들은 조용한 것을 약하다고 생각한다. 근속 연수가 길다는 건 맞서 싸우기엔 너무 지쳤다는 뜻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임원들은 우리가 그들이 지금 춤추고 있는 뼈대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키기 전까지는 레거시 직원들을 좋아한다. 김 이사는 리스크 기록과 접근 프로토콜의 차이조차 몰랐다. 그는 직무분리가 자리 배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 걸어다니는 낙하산 폭탄은 어떻게든 운영 효율성 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달았다. 면접도 시스템 관련 경력도 없이 그저 재활용된 TED 강연 흉내내는 목소리와 인사팀이 마치 조선시대처럼 굽신거리게 만드는 성씨 하나만으로 김 이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 하루는 조용한 바람이 부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팡파르는 없었지만 기록은 깨끗했고 파이프라인은 순조롭게 돌아갔으며 시스템 장애도 없었다. 회사가 던져주는 모든 인턴을 교육시켰다. 심지어 전임 전무 3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을 쓸만한 주니어 분석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중 2명은 아직도 명절마다 선물을 보낸다. 하지만 김 이사, 그는 피를 원했다. 그는 설계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잘라내기 시작했다.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슬아슬하게 경고를 피한 후 내가 심어놓은 이중화 태그들을 삭제했다. 나는 그에게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감사 이력을 검토하고 싶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게 애자일이라는 겁니다, 박 부장님. 구글에 한번 쳐보시죠. 그때 나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숙청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2번째 주, 그는 내가 핀코트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구축한 툴을 폐기하자는 내부 메모를 돌렸다. 외부 협력업체 변경 사항을 우리 내부 급여 항목과 교차 검증하는 툴이었다. 그의 이유는 대시보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다. 나는 1대1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2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그러고는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군살 좀 빼고 시대에 발맞추시죠. 서명도 인사도 없었다. 나는 리스크를 경고했고 모든 변경 사항을 문서화했으며 조용히 내부 감사팀에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전무님이 나를 화상회의에 호출했다. 전사회의였고 11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안전하다는 의미의 미소는 아니었다. 그는 내가 유망한 리더의 추진력을 훼손했으며 두려움과 경직된 문화를 조성한 것에 대해 김 이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고 음소거를 해제한 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나의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김 이사는 파일 이름을 읽어보지도 않고 묘지 폴더로 끌어다 놓았다. 그저 레거시 부스럭이라고 부르며 지난 금융감독원 규정준수 경고 이후 내가 직접 구축한 6개의 교차 검증 노드를 날려버렸다. 그중 하나는 2020년에 2건의 사기성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을 잡아냈던 다단계 지급 확인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김 이사에 따르면 그가 첫 주에 만든 색깔별 엑셀 파일에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5년 이상 된 것은 무엇이든 고고학적 부채라고 이름 붙였다. 농담이 아니다. 고고학적이라니 마치 수십 년간의 조직적 기억이 무슨 화석이라도 되는 양.
자기 아버지가 다음 분기 투자자 보고회에서 새로운 린테크 전환에 대해 자랑할 수 있도록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나는 그에게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삭제 조치로 인해 노출된 취약점, 즉 중복된 계약직 아이디가 청구 한도 규정을 우회하여 승인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스크린샷과 변경 전후의 흐름도까지 첨부했다. 그는 3시간 뒤에 한 줄짜리 답장을 보냈다. 지적 감사합니다. 해결 지향적으로 갑시다. 샌드박스 환경이라는 말을 듣고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나는 몇 년 전 내가 준법 감시팀과 함께 구축했던 동일한 보안 채널을 통해 조용히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상신했다. 그를 창피 주려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매출 6천억 원짜리 회사가 우리를 법정에 서지 않게 해준 안전장치에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이 신경 쓴 것은 서열이었다. 그리고 김 이사의 성씨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전무님이 내 상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는 전후 사정을 묻지 않았다. 그는 지적된 리스크, 중복된 항목 또는 잠재적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또 다른 전사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카메라를 켠 채로 김 이사의 얼굴은 마치 받아쓰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부장, 전무님이 마치 추도사를 낭독하듯 웹캠에 몸을 기울이며 시작했다. 내부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자네의 방식이 방해가 되고 있어. 내 아들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네는 낡은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그가 계속했다.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자네는 운영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될 걸세. 몇몇 사람이 눈을 깜빡였다. 한 명은 숨을 헐떡였다. 대부분은 마치 인질들이 몸값을 듣지 않은 척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 지었다. 권위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본 적 없고 그저 가족 별장처럼 물려받은 사람의 그 특유의 반쪽짜리 미소였다. 나는 음소거를 해제하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로그아웃했다. 반박도 극적인 퇴장 연설도 없었다. 왜냐하면 힘은 항상 포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다린다. 조용하고 끈기 있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회의실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사직서 템플릿 위에서 커서가 깜박였지만 나는 한 단어도 입력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저 모니터 불빛 아래 앉아 서버실에 먼지가 쌓이듯 침묵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공황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 당신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겪고 난 뒤에 오는 차가운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 화상회의. 그건 처벌이 아니었다. 그건 허락이었다. 나는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모두 잊어버린 내 모습의 디지털 유물들이 묻혀 있었다. 내가 아직 레거시 자산 대신 컨설턴트로 불리던 시절의 젊은 박서준. 2004년 인수 전, 리브랜딩 전, 이 회사가 어제 지어진 것처럼 행세하며 걸어들어온 모든 양복쟁이들 이전에 최초 시스템 설계자, 계약서에 적힌 직함이었다. 나는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그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던 시절에 내가 직접 작성했던 조항이 담긴 부록을 찾아냈다. 제7조 C항.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강제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경우 계약자는 최초 시스템 설계 중 독립적으로 생성한 파생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여기에는 레거시 감사 프레임워크, 협력업체 규정 준수 프로토콜 및 부속보고 대시보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자르면 그 뼈대는 내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한 번도 그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나의 퇴장 순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용하게, 정확하게, 허술한 구석 없이. 나는 내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했다. 김이사가 거치레를 위해 번지르르하게 더 씌운 것이 아닌 나의 진짜 콘솔에. 나는 내부 동기화 라이선스에 연결된 3개의 키를 비활성화했다.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만료시킨 것이다. 경고를 유발하지 않을 우아한 종료. 나는 사직서를 인쇄하고 아직 쓸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맨 아래에 공간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2번째 파일을 열었다. 나의 체크리스트.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킬 스위치 목록이었다. 내 이름이나 내 유한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자산, 모든 서비스, 모든 협력업체 라인, 리지사우스 시스템즈, 내 최초 컨설팅 회사는 기술적으로 해산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지금까지 휴면 상태로 두었을 뿐이다. 첫 번째 항목, 감사 대시보드의 라이선스 핸드쉐이크 취소. 2번째, 김 이사가 목요일 스탠드업 미팅에서 자랑하던 투자자용 뷰로의 백업 동기와 비활성화. 3번째, 법무팀의 암호화 로그의 아카이브 이관 준비. 서류상으로는 간단한 정리 작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빠졌는지 깨달을 것이었다. 나는 로그아웃 타이머를 암호화하고 세션 순환 유지 보수라고 이름 붙인 뒤 12시간마다 하나씩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중단되도록 설정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의심을 피하기에 딱 좋을 만큼. 그러고 나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2015년부터 더미 포트에 꽂혀 있던 USB 드라이브를 뽑았다. 그 안에는 규정준수 섀도로그의 마지막 작동 사본이 들어있었다. 클라우드도 사본도 백업도 없이 오직 내 것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반란도 아니었다. 이건 보험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지은 집에서 나를 쫓아낼 작정이라면 기초까지 가져가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버벅거리기 시작한 시스템은 투자자 포털이었다. 그저 가벼운 타임아웃 오류, 아직 재앙 수준은 아니었다. 김 이사는 아마 서버가 트림을 했거나 토큰 갱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오류 로그를 확인하기도 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름 모를 외주업체를 탓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확인했다면 상태 라인을 봤을 것이다. 라이선스 핑이 비활성 핸드쉐이크를 반환함. 그 핸드쉐이크는 내가 꺼버리기 전까지는 자동이었다. 한편 그가 자랑하며 돌아다니길 좋아했던 대시보드, 마치 자기가 달에라도 쏘아 올린 것처럼 아폴로 매트릭스라고 이름 붙인 그것은 깜빡거리다가 빈 타일들을 로드하더니 멈춰버렸다. 그는 내가 2차 방화벽 뒤에 숨겨둔 라이브 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드코딩해 놓았다. 그 테이블은 테스트 항목, 유령 협력 업체, 그리고 임시 셀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 내 키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김 이사는 그의 투자자 데모 데이터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얀 화면을 보았다. 그래도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용한 퇴장의 묘미다. 모두들 다음 회의 준비에 너무 바빠서 집안의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무엇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침내 법무팀이 첫 냄새를 맡았다. 협력업체 갱신건이 자동으로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름은 리지사우스 시스템즈 유한회사, 내 회사, 합병 전 나의 원래 컨설팅 법인이었다. 기술적으로 흡수된 적이 없었다. 구매팀의 누군가가 그것을 빨간색 AI 플래그와 함께 법무팀으로 전달했다. 나는 한주니어 변호사가 메타데이터를 째려보며 왜 이 휴면 상태의 유령 회사가 갑자기 라이선스 충돌 플래그를 생성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은 결국 알아내겠지만 도미노가 다 쓰러지기 전에는 아닐 것이다. 나는 인쇄해서 깨끗하게 접은 사직서를 들고 인사팀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 사원증을 클립으로 집어 책상 위로 밀었다. 접수 직원이 너무 밝게 미소 지었다. 어머, 부서 이동하시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유리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그녀는 편지를 펼쳐보지 않았다. 어차피 그녀는 마지막 장, 첨부된 파생권리 요약과
내 마지막 로그인 트리거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페이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폭풍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하지만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사무실 안에서는 그들이 허둥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올바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 뿐. 김 이사는 아마 IT팀을 쪼아대며 AWS 지연 시간 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무팀은 레거시 노출 같은 단어가 붙은 만료된 계약서들에 플래그를 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무님은 자기 발밑의 기초가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부 효율화에 대한 분기보고회 발표를 연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다. 모든 조각들이 정렬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단지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실들을 끊어놓으면 아무리 예쁜 테피스트리라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월요일 아침, 김 이사는 마치 세계 평화 협상이라도 막 끝낸 사람처럼 사무실로 들어섰다. 기세는 선글라스를 걸고 손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들고 형광등 아래에서 가짜 태닝 피부가 번들거렸다. 그는 화분 뒤로 사라지려고 애쓰는 듯한 접수 직원에게 손가락 총을 쏘는 실험을 하더니 목줄 풀린 개처럼 복도를 활보했다. 침묵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확신하는 자의 거들먹거림이었다. 그가 내 자리 줄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서서 내 책상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커피잔도 포스트잇 벽도 내가 보통 키보드 옆에 두던 달아빠진 손목 보호대도 없었다. 그저 의도를 가지고 떠난 사람의 둔탁하고 조용한 공허함만이 있었다. 내가 없었고 그의 데모에 심장부도 없었다. 교훈 좀 얻었나 보네. 응? 그는 근처에 있던 주니어 분석가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는 듯 빈 의자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 분석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기 화면이 멈추지 않은 척하는데 다시 집중했다. 건물 건너편 암막 블라인드와 4개의 스탠딩 데스크가 있는 방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7시 43분에 경고가 울렸다. 날카로운 비인가 자격 증명 감지. 라이선스 키 유효하지 않음. 보통은 일상적인 패닉 버튼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협력업체가 핸드쉐이크를 변경했을 때. 하지만 이번 것은 핵심 보고 엔진과 연결되어 있었다. 라이선스 키는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널을 반환했다. 흔적도, 대체 수단도, 섀도우 카피도 없었다. 시스템은 단순히 접근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접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 것이다. 오전 8시 12분, 3급 지원 엔지니어가 팀장에게 내부 메모를 보냈다. 이상한 점. 리지 사우스 시스템즈가 CF 파이프라인 오프의 협력업체 소유주로 표시됩니다. 그거 박 부장님 것 아닌가요? 오전 8시 17분, 법무팀 슬랙 채널이 평온 상태에서 데프콘 2단계로 격상되었다. 한 법률 보조원이 2009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약서에 스크린캡을 올렸다. 한 문장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시스템 연속성 권리는 14조 B 사망에 따라 자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리지 사우스 시스템즈의 자산으로 남는다. 회사 측의 서명란도 덮어쓰기 조항도 없었다. 오직 내 이니셜과 날짜, 그리고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 해시값뿐이었다. 오전 8:23분 전무님의 슬랙이 울렸다. 발신인은 법무팀의 이수진 과장이었다. 메시지, 박서준 부장님 이름이 아직 핵심 재무 시스템의 주 라이선스 허가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김 이사는 자신의 대시보드를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그래프가 하얀 상자와 빨간 물음표로 로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만심은 깨지기 쉬운 화폐다. 어느 나쁜 아침, 동기화되지 않은 피드 하나, 묻혀있던 계약 조항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갑자기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부엌을 페인트 칠하려다 배관을 터뜨린 애송이가 되어버린다.
그는 아마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강요된 사과와 팀 플레이어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만 침묵을 복종으로 가정하는 것의 문제는 때로는 그것이 덫이 닫히는 소리라는 점이다. 오전 9시 3분까지 이사회 보고 자료의 절반이 유효성 검사에 실패했다. 모든 내보내기 버튼은 친절한 500이 오류와 함께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뱉어냈다. 하지만 나중은 없었다. 그 자료들은 정오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면 투자자들과의 관계는 타일 바닥에 떨어진 값싼 에스프레소 잔처럼 산산조각 날 터였다. 김 이사는 미소를 잃었다. 재무본부장은 서성거렸다. 그들의 주니어 분석가는 안타깝게도 파워포인트 백업본에 스크린샷을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냥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있던 데이터셋이 사라졌거나 더 정확히는 봉인된 것이다. 그들이 몇 년간 의존해왔던 접근 경로는 더 이상 그들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9시 26분 법무팀의 이수진 과장이 노크도 없이 전무님의 유리문을 박차고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슬랙 메시지 창을 응시하며 마치 키보드가 대신 사과문을 써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다. 박 부장님을 공개적으로 해고하셨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형광펜으로 표시된 스테이플러로 찍힌 3장의 종이를 들고 물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공개적으로 해고하셨냐고요. 그녀는 이제 더 천천히 반복했다. 전 직원 회의에서 기록에 남게.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사과하거나 물러나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군. 이 과장은 마치 그가 방화를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그녀는 속삭이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시면 안 됐어요. 그분 계약서로는 안 돼요. 그 조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7조 C항이요. 그녀는 강조 표시된 단락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자문 자격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파생 권리 및 조건부 IP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임될 경우 그는 툴, 대시보드, 감사셀, 아카이브 매핑을 소유하게 돼요. 이건 회사 IP가 아니에요. 그 사람 IP라고요. 우리는 리지사우스를 통해 자문 계약 조건으로 그걸 라이선스에서 쓰고 있었던 거고요. 전무님이 그걸 방금 끊어버리신 거예요. 전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20년 전 일이잖아. 설마 그게. 아니에요. 이 과장이 말을 잘랐다. 2018년에 갱신됐어요. 저희가 규정 준수 2단계로 넘어갈 때 연장 신청을 했어요. 박 부장님 서명만 있고 임원 측의 맞서명은 없었어요. 그의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거죠. 하지만 그는 그냥 계약직이잖아. 공동 설계자였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이제는 적대적 협력업체고요. 10시 4분까지 4명의 투자자가 이미 최종 보고 자료를 요청했다. 아무도 파일에 접근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승인을 위해 리지사우스 시스템즈에 문의하십시오라는 배너가 있는 비활성화된 라이선스 페이지로 리디렉션했다. 그게 나였다. 그 배너는 원래 Powered by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주말 동안 바꿔놓았다. 김 이사는 회의실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가 긴급 협력업체의 권한 제정의 방법을 구글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없었다. 지도를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한 줄 한 줄 손으로 만든 것에는 그들이 구식이라고 불렀던 것이 지렛대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는 10시 30분 정각에 소집되었다. 모든 임원이 일정을 비웠다. 안건도 자료도 배포되지 않았다. 그저 회장 비서실에서 보낸 단 하나의 제목뿐이었다. 규정 준수 노출, 즉각적인 검토 필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가 아니었다. 빨간 텍스트 한 줄이 있는 빈 화면이었다. 3분기 감사 추적 파일 찾을 수 없음.
그때부터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김 이사의 효율성 개혁이 단지 거칠애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류상으로 더 간결해 보이게 하려는 조급함 속에서 그는 내가 삭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3분기 규정 준수 로그 트리의 유일한 인스턴스를 날려버렸다. 버전 관리도 섀도우 카피도 클라우드 이중화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끗해 보이는 맞춤형 대시보드 래퍼로 덮었었지만 깊이 파고들려고 하면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악은 그 감사 추적이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2개의 중복되는 정부 계약에 대한 규제 요건이었다. 그 부재만으로도 조사 사유가 충분했고 그들은 이제 백업을 위조할 수도 없었다. 이미 메타데이터에 기어다니는 타임스탬프 불일치 때문에 누군가 복구 옵션에 대해 물었다. 법무팀은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박서준 부장님이 암호화된 아카이브의 유일한 관리자였습니다. 침묵. 그것이 분위기가 공황에서 공포로, 불신에서 계산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나는 그냥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지구상에서 감사 해골들이 어디에 묻혀 있고 그것들을 제대로 발굴하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오전 11시 12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개인 이메일이었다. 전무님도 법무팀도 아닌 CEO 비서인 에밀리, 아니 이수진 과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수년간 수많은 조용한 방식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슬랙이 모든 것을 망치기 전 우리는 규정 준수팀과 법무팀 사이에 포스트잇을 주고받곤 했다. 제목 리, 오늘 건 내용. 박 부장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을 압니다. 혹시 대화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건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수진 드림.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식탁에 앉아 내 노트북 위로 빛이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중화가 대체 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궁금해했다. 나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계약직도 아니었다. 나는 책임이었고 방화벽이었으며 그들이 문서화하지 않은 단일 장애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물어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렛대는 분노에서 나오지 않았다. 위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전히 아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나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 건물에도, 사원증 스캐너에도, 심지어 내 차의 느린 누유를 숨기기 위해 항상 주차했던 기름 얼룩이 있는 주차장에도 그들의 유리칸막이와 콤부차 탭은 그들이나 같게 놔두었다. 나는 승리의 행진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나는 끝냈다. 거기엔 차이가 있다. 이사회 일주일 후 리지 사우스 시스템즈는 조용히 현역 협력업체 계약 목록에 추가되었다. 공지도, 전사 이메일도 없이 그저 구매 시스템의 한 항목으로 지속적인 규정 준수 시스템 컨설팅, 자문 레벨 접근. 그 옆에 적힌 금액은 내가 연봉으로 벌었던 것보다 많았지만 나는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이사는 전략개발 부서의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되었다. 보고 라인도 회의도 플랫폼 접근 권한도 없는 그저 공허한 직함과 연결되지 않은 유선 전화기가 있는 사무실. 누군가 말하길 그는 유배 첫날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기획안을 작성하며 보냈다고 했다. 인사팀은 억지 미소 같은 메모를 보냈다.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부서 간 협력팀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레거시 시스템 소유권 검토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은 내가 아직 무엇을 더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아카이브에서 모든 계약서를 꺼내 마침내 읽기 시작했다. 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을. 왜냐하면 무법지대 시절에 조항을 슬쩍 끼워 넣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이빨 있는 조항을 시행한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이다.
늦은 목요일 저녁,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 지역 번호였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메시지는 짧았다. 낮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 박서준 씨, 저는 당신의 전 고용주와 관련된 모 투자 펀드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대시보드를 검토했습니다. 우아하고 단순하며 미래지향적이더군요. 혹시 의향이 있으시다면 컨설팅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이미 회의실에서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는다. 나는 뒤로 기대 앉아 그 감정이 나를 휩쓸도록 내버려 두었다. 승리감도 복수심도 아닌 그저 균형이 회복되는 조용한 울림. 그들은 나를 좋아해서 다시 원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내가 장식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원했다. 나는 그들의 제국을 해체하지 않았다. 문서를 유출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았고 떠날 때 불을 껐을 뿐이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한동안 헤매게 놔두었다. 알고 보니 누가 벽돌을 쌓았는지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기초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대시보드는 부드럽게 깜빡이며 사라졌다. 경고도 오류 메시지도 없이 그저 깨끗하고 조용한 세션 종료. 마지막 막이 내린 후의 커튼콜처럼 나는 합병 이후부터 사용해온 이가 빠진 머그잔을 감싸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었지만 상관없었다. 내 옛 삶의 마지막 조각이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데는 뭔가 시적인 구석이 있었다. 분노도 팡파르도 박수도 없이 그저 마무리. 이제 로그는 사라졌다. 시스템 핸드쉐이크, 라이선스 키, 심지어 낡은 규정 준수 프롬프트까지도 연결이 끊기고 보관되었다. 더 이상 2시간대나 차이나는 인턴들이 잊어버린 비밀번호에 대한 긴급 호출이나 협력업체의 불일치에 대한 심야 알림은 없을 것이다. 인위적인 긴급함과 지위를 쇠는 자아들로 가득했던 그 세계는 마침내 내 궤도에서 벗어났다. 나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봉인된 폴더를 꺼냈다. 라벨은 내 필체로 계약 후 감사키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는 최종 오프라인 인증키, 즉 자녀 섀도우 로그와 암호화된 이중 백업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코드 문자열이 들어있었다. 그들이 빌 만큼 똑똑해졌지만 거짓말할 만큼 어리석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나는 그 종이들을 주철 벽난로에 한 장씩 넣었다. 극적인 연출 없이 그저 종이가 말리고 검게 변하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불이 부드럽게 타닥거렸는데 거의 승인하는 것 같았다. 내 노트북이 다시 울렸다. 메시지. 아까 열어두었던 스레드의 마지막 메시지. CEO 비서실의 이수진 과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제목, 리. 오늘 건 메시지. 그 조항. 안 읽었죠?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읽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읽지 않았다. 19년 동안 그들은 계약서를 훑어보고 충성심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협력업체라는 직함을 마치 일회용품인 양 던져댔다. 하지만 어떤 협력업체는 명찰을 달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이사 오기도 전에 금고를 짓고 모든 출구를 외워버린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테이블 위로 밀어낸 뒤 창밖을 응시했다.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면 일이 단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내가 바로 그 단순함이었다. 어떤 교훈은 사과에서 오지 않는다.